아직이 아니죠. 네. 청소년들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마음은 또 이제 어린이로 가야죠. 그러게요. 네. 예. 추억 한번 해볼까 소환해서 준비 중입니다. 네. 옛날에 즐겨봤던 만화 한 편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좋아하는 만화 영화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 만화 영화가 있었죠. 네. 뭐 좀 세대가 딱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네. 태권브이라든가 뭐 이런 태권브이. 거, 은하철도 999 이런 거 아, 나옵니다. 네. 친구야. 비슷해요, 지금. 네.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줄해줄 예, 트렌드. Z세대를 이해하는 키워드, 네. 틱톡과 젤리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때는 X세대였는데 Z세대.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이제 청소년 세대, 일컬어 Z세대라고 부르는데, 네. 혹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게 그러시군요. 이제 좀 습관화돼서 또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길래요. 확실히 세대가 확실히 젊은 세대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네. 9세대, 신세대 구분할 때 네. 9세대는 초록창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신세대는 빨간 창을 찾는다고 얘기를 아, 하는데 그 빨간 네. 창이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세대를 구분을 할 때 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면 이걸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네,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9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나면 이걸 이제 Z세대라고 부르는데 네. 이 두 세대를 합쳐서 MZ 세대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세대들이 네. 이전 세대와는 정말 너무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 세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요즘 미국에서는 줌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그래요. 주뭐. 예. 요즘 이제 이 온라인 계약하면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줌을 쓰는 세대, Z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줌어라고 하는 아,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Z세대가 화상회의 앱인 줌을 즐겨 쓴다라고 해서 줌어라는 키워드가 생겨났는데 네. 이게 하나의 이제 앱을 넘어서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Z세대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주로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미디어 문화를 이해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음, 그렇군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게 힘들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청소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참 아유, 고민입니다. 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메신저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때 네. 기성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앱이 하나 있습니다. 네. 카톡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20대 이상은 대부분 이걸로 소통을 해요. 음. 근데 10대들은 요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근데 10대들은 뭘 쓰냐? 네. 우리가 페메라고 이야기하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 자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네네. 이걸 얘들이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상하게 저희 집 단체 톡이 있거든요. 네네네. 얘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요. 얘들은 다른 데서 이미 그러니까 페메라는 걸 가지고 소통을 하고 아, 있다는 그렇군요. 거고요. 10대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앱인데 네. 요즘 10대들에게 틱톡이 유튜브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숏폼 컨텐츠라고 해서 음. 조금만 길면 지루하게 느끼고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Z세대들은 짧은 시간 안에 최고로 개성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그들의 소통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틱톡이 Z세대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이 10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재미있는 컨텐츠일 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끊임없이 패러디해서 복제하고 재생산시켜서 확산시키는 일종의 놀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수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난리가 났죠, 이거. 난리가 예, 났습니다. 저도 따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처음 시작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 이게 다른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짧은 영상 만들어서 여기에 올리고 확산시키면서 이 틱톡의 영향력이 함께 커졌는데요. 네. 짧은 영상으로 즐기고 공유하자. 이것이 요즘 Z세대들의 미디어 트렌드라고 그럽니다. 알면서도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한 번 좀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틱톡은 그나마 좀 이렇게 들어본 어플리케이션인데 젠리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한때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가 한창 화제인 적이 있었잖아요. 디지털 장례사, 새로운 직종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근데 요즘 Z세대들에게는 잊혀질 권리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바로 이 젤리라고 하는 앱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젤리를 통해서 친구를 맺고 나면 서로 현재 어디 있는지, 예, 이동 방향, 이야. 그리고 상대의 스마트폰 배터리 상태까지 공유한다고 그럽니다. 배터리 양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친구와 나누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어디서 어떤 친구와 만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는 영혼의 연결고리까지 만들어서 이제 공개까지 해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 기성 세대들과 담쌓고 분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앱들이 생겨나는가 보면 네. 당연히 부모들, 교사들이 득실거리는 기존의 기성 세대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떠나서 네. 페이스북 메신저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길로 또 기성 세대들이 내려오면 또 다른 메신저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젤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네.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10대 또래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집력을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사생활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누구와 친한지 이게 알려지는 게 되게 꺼려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10대 또래 집단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 이들 세대의 유대감의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참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전해주실 트렌드는요? 가정의 달 선물 트렌드 준비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가정의 달 선물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음. 우선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학교 어린이집 이 개학과 등원이 미뤄져서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린이날 선물로 기존 장난감 위주의 선물, 그러니까 놀이용에서 학습용으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맞아요. 네. 한 쇼핑몰이 최근 한 달 동안 장난감 판매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 놀이용玩具보다는 학습용玩具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기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연과학玩具 매출은 무려 365%, 창의력에 도움을 주는 역할놀이 세트 426% 증가했다고 그러는데요. 또 어린이 가상현실과 관련된 장난감 VR 기기도 25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온라인 몰에서도 학습, 교육,玩具 매출이 80% 이상, 어린이 도서 매출이 40%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네. 홈쇼핑의 경우도 유아용 도서, 교재, 컨텐츠 기반의 교육 상품 주문량이 170%가량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네. 그만큼 뭔가 학습,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부모들이 사서 어린이날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대형玩具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4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기간이 늘어나면서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또 뭔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오늘 말씀 너무 유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의 트렌드 따라잡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45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